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저번에 혼자서 주말에 좀 이렇게 차트를 보다가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제가 그 지금 일목균형표 기준선으로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 챗GPT로 지표들을 이제 조금 편하게 보기 위해서 챗GPT로 지표를 제작을 이제 몇 개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15분 기준선은 있는데 이게 1시간이랑 5분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5분 선행 스팬 2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5분 선행 스팬 2가 아니라 기준선으로 잘못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대로 이제 매매를 이렇게 하려고 보는데 뭔가 자꾸 이상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왜 안 맞지 하고 이 기파갱피 매매법 전체가 지금 잘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동평균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이동평균선이 또 잘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뭐지 하고 드디어 찾았어요. 뭐지 하고 있다가 지금 지표 제가 다시 바꿔놨는데 어 이게 선행 스팬 2가 오면 안 되고 5분, 1시간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 매매 복귀를 해보니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기파갱피를 하면서 조금 이제 어, 깨달은 것까지는 아니고 보충하면 좋겠다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기준선 가지고 기파갱피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지금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일 기준으로 보거든요. 20일 이동평균선 이평선 20일짜리를 보고 하는데 내가 15분봉에 20일 이평을 좀 5분봉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따로 불러올 필요 없이 5분봉 이평선 거기서 20짜리 하나 쓰죠. 그리고 5분의 3배죠. 15분이면 그러면은 그냥 60일선을 쓰면은 그게 15분봉 상에서 20일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도 되는데 이제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78이거든요. 이제 일목균형표 5분봉 상에서 기준선은 26일짜리죠. 근데 26캔들짜리인데 15분봉에서의 20 기준선을 가져오려고 하면 원래는 78캔들짜리를 가져오면 돼요. 근데 이평선과는 다르게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가져와야 된다. 다른 프레임에서의 어떤 지표를 통해서 다른 프레임에서 이 5분봉 프레임으로 차트를 끌고 와야 된다. 지표를 제작을 해서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런 데서 이평선이랑 좀 차이가 난다는 거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비해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조금 타이밍이 느려요.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진입 타이밍이 좀 느린데 대신에 좀 더 걸러준다라는 그런 장점은 또 있죠. 그래서 저는 이동평균선보다는 일목 기준선으로 매매를 하고요. 어쨌든 그런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통해서 다른 걸 또 찾았으니 뭐 다행이죠. 제가 찾은 건 뭐냐면 일단 이거 먼저 하고 갈게요. 다시 어, 지금 녹색 선이 1시간짜리 기준선이고 이 하늘색이 15분봉 차트에서의 기준선 그리고 이 어, 빨강색이라 하긴 좀 그렇고 분홍색이죠. 약간 이 선이 5분봉에서 기준선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A부터 Z까지 그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5분봉 상의 기준선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이 15분봉 15분 기준선이랑 어, 정배열로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역배열이 딱 올라오는 경우에는 캔들이 강하게 15분 기준선까지 뚫어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1시간봉 기준선은 잘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잘 보진 않아요. 근데 다만 요 정도는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차트 복귀하면서 요 정도는 차트 복귀하면서 요 정도는 체크하는 게 좋겠다 싶은 점들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일단 이런 정배열, 그러니까 맨 밑에 1시간짜리가 있고 그 위에 15분, 그 다음에 5분 이렇게 기준선이 있으면 정배열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무시하고 봐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하락 역배열이었다가 이제 정배열로 바꾸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1시간짜리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5분, 그 다음에 15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중립이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현재 요 상황만 보고 있으면은 이 1시간짜리 기준선을 터치를 하고 확실하게 이제 플립이 일어나서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뀐 형태이고 그 이후에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거를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정배열로 완전한 정배열로 못 바꾸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은 어느 정도 좀 중립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데겠죠. 이런 데도 기준선 이제 뭐 호전이 일어났죠. 5분이랑 15분 기준선이랑 호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약간의 조정 이후에 반등하면서 이 1시간봉 기준선까지 올라왔지만 거기서 정확하게 안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은 약간 좀 중립적인 자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여기서 더 쭉 떨어져서 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이런 데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만약에 할 거면은 일단은 1시간봉 기준선 그 부분에서는 익절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1시간봉 기준선까지 안 오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역배열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역배열일 때도 역배열일 때도 어쨌든 이 1시간봉 기준선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 뭔가 있다면, 그 캔들이 존재를 한다면 약간 중립 영역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떤 정배열 구간, 그러니까 이 1시간봉 기준선이 제일 아래에 있고 그 다음 15분, 그 다음 5분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기파갱피를 통해서 이 5분과 15분만 보고 계속 기파갱피를 해도 되고, 이제 이런 구간이죠. 이제 5분봉이 이제 다시 역전됐어요. 15분봉 기준선에 비해서 역전이 되면 이때부터는 1시간봉 기준선까지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지지를 받든 뚫려서 또 내려가든 하겠구나라는 거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중립적인 구간이에요. 그랬을 때는 좀 공격적인 롱 포지션보다는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다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올랐다가 다시 호전돼서 다시 올랐지만 금방 또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이제는 한 번에 쭉 빼버리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1시간봉 기준선이랑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5분 그리고 15분 기준선조차 이 1시간봉 기준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깊은 조정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조금 자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큰 조정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장세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충해야 될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파동 시작가가 있잖아요. 이 5분봉 기준선 밑에서 시작을 해서 5분봉 기준선 위로 올라오는데, 지금 15분봉 기준선 위까지
이제 연속 양봉으로 뚫어 올렸죠. 그러면 이거는 기파갱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었을 때 원래는 이제 0.5 구간에서 무조건 저희가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를 했어요. 0.5, 0.618을 분할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먼 구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0.5와 0.618을 일단 그어 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이 전 캔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유도리 있게 바꾸는 거예요. 너무 고정시키지 않고 0.5에. 예를 들면 이건 뭐 없으니까 그냥 뭐 0.5에서 받아도 되고 0.618에서 받아도 되고 그러는데, 보통 이거는 어떤 때 많이 쓰느냐,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오른 데들에서 많이 그런 걸 쓰는데, 예, 이런 데도 한번 해볼까요? 딱 했을 때 0.5와 0.618 사이, 여기 어딘가에서 받으면 좋겠죠. 근데 어디서 지지 저항이 많이 일어났을까 보고 뭐 여기 혹은 여기 이런 데서 받아야겠죠. 너무 딱 0.5에 고정시키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잘 모르겠다 하면 0.5에 고정시켜도 돼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딱 해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올려놓고 그랬을 때 0.5와 0.618 사이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근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없고 그 다음에 보니 여기서 살짝 받았죠. 그리고 기준선이랑 동일한 그런 쪽, 그러면은 요거는 0.618 쪽에서 받는 것보다는 0.5에서 받는 게 더 근거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하고 진행되고 있는 포인트 눌러보면 만약에 이렇게 딱 그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물론 0.5도 괜찮지만 0.618 부근에서 받는 게 더 좋겠죠.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전에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여기도 보시면은 자, 제 원하는 자리까지 안 왔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더 끄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고 이제 내려오는데, 자, 여기선 어디서 받을 거냐? 여기가 일단은 받아준 마지막 지점, 그리고 그 위에 이쪽쯤이네요. 그러면은 나는 0.5에서 확 받는다기보다는 이 살짝 밑에서 받아도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이 0.5와 0.618 사이 부근 여기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는 지금 0.618까지는 왔네요.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게 이렇게 폭이 파동 자체가 크진 않을 땐 조금 무의미한 의미도 있죠. 좀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0.5나 0.618이나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가격이. 그렇지만 최대한 이제 좀 수수료라도 아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 플러스 어떤 큰 파동에서 쓸 때 되게 유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너무 이제 0.5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자는 의미고요. 그리고 뭐 별다른 거 없으면 그냥 0.5에서 받아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이 0.618 밑으로 보세요. 이 흰색 부분 0.618 밑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손절가를 요 파동 시작가로 그동안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러면은 어쨌든 손익비가, 첫 손익비는 1대1인데 너무 저는 이게 불만인 거예요. 물론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손익비를 많이 가져가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걸 감수하고 이 하얀 0.618 밑에, 그리고 파동 시작가 이 사이 부분에서 손절을 정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 거예요. 만약 진짜 올라갈 거였으면은 그 사이에 어떤 저점을 딛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거기를 깬다면은 이제 하방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이런 데 있죠. 제가 꺼볼게요. 여기 받아준 마지막 지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다가 손절 라인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그러면은 만약에 0.5 구간에서 진입했을 때
여기서 진입을 하면 요 정도의 어떤 손절을 가지고 가는 건데, 원래 평상시에는 어땠었어요? 이만큼 가져갔었죠. 그러면은 거의 손익비가 더 늘어나는 거겠죠. 여기를 5%로 잡으면 그만큼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통은 이제 짧은 구간에서는 이 파동 시작가가 보통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은 살짝 눌렸다가 받아주고 올라갔지만, 이런 구간에서 이 기준선 밑에서 나오는 그 어떤 형태가 보통 눌러주는 거 없이 올라가는 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파동 시작가를 손절로, 기존처럼 손절로 잡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구간이 있다면 거기를 손절로 잡는 게 좀 더 손익비 측면에서 좋지 않나. 뭐 당연히 둘 다 괜찮은 방법이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진짜 올라갈 놈이면 이전에 눌러줬던 데에서는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른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도 뭐 이런 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0.5에서 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밑에를 보는 거예요. 0.618 밑에를.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눌러주고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파동 시작가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양봉으로 눌림 없이 계속 올라와 줬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손절 라인을 그냥 파동 시작가로 잡으라는 거고, 이 오른쪽 같은 케이스는 눌러주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전저점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다 그 손절을 높여라, 그 얘기고요. 다른 데도 또 예를 들어볼까요? 많았고, 여기서 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봐야 돼요. 우리 0.5에서 매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0.618, 이 618, 그러니까 0.5와 0.618 그 사이에 손절을 안 두는 이유는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진입 평단이기 때문에 거기는 손절을 안 두는 거고요. 0.618 밑으로 보는 거예요. 0.618 밑에. 그리고 파동 시작가 그 사이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받아줬나요? 지금 많이 받아줬어요.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두 번. 그쵸? 그랬을 때는 위에다 둬도 되고 밑에다 둬도 되고 마음인데, 저 같으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일단은 요 정도에서 라인을 받지 않을까, 손절을.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파동 시작가랑 제가 정한 손절 라인이랑 굉장히 가깝죠. 그러면은 그냥 파동 시작가로 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손절 라인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역배열이고 우리는 무조건 정배열에서만. 내려왔다. 여기도 똑같고. 여기서 쭉쭉 받다가 여기는 아예 못 받았겠네. 예를 들어서 크게 봐서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이때 이제 0.5에 0.618의 어떤 그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많이 받은 구간 뭐 이런 데겠죠. 이런데, 혹은 이 밑에 이런 데서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차트가 제 마음대로 흘러가진 않겠죠. 만약에 했으면 전 여기다가 매수를 받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냅두고 그냥 갔죠. 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0.5에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을까 보아하니 0.618과 파동 시작가 그 사이에서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손절 라인 여기 되겠죠. 여기 넘으면은 자른다. 두 번째 손절 라인 이런 데가 되겠죠. 밑으로 잡아야 되니까, 저점으로 잡아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파동 시작가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럼 결론 두 가지. 좀 더 안전한 어떤 형태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 여기로 두는 거고, 나는 좀 빡빡하게 갈 거야, 대신에 고수익을 누릴 거야 라고 하면 여기다가 손절을 두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손절까지의 어떤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손익비가 올라갈 테고, 그럼 성공적인 매매가 됐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
근데 이렇게 눌러주는 거 말고 정확하게 음봉으로 눌러주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저는 좋거든요. 근데 보통은 근데 그런 그림이 잘 안 나와요. 그 이거를 예를 들면 뭐냐면 예전에 제가 파동의 쿠션이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면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파동의 쿠션이라 해서 어, 이 기준선을 돌파하기 전에 어떤 눌림을 여러 번 준 구역 그 구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작된 거죠. 예를 들면 뭐 이것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0.5 구간에 살려고 해요. 그쵸? 0.5 구간에 샀는데 이 이전에 눌리는 걸 보아하니 지금 0.5와 0.618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저 진입하는 거랑은 진입하는 데 이용되는 거지. 0.618 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밖에 없겠죠. 여기나 아니면 여기가 그나마 이제 지지받았던 구간인데, 그럼 저는 손절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공격적으로 잡겠다라고 하면 여기다 두면 되는 거고, 그 좀 보수적으로 잡겠다면 여기인데 어차피 여기는 파동 시작가랑 비슷하니까 그냥 파동 시작가로 잡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쿠션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마땅한 게 이게 항상 정별해서 봐야 되니까 뭐 여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파동 시작가가 시작이 됐으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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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네요. 여기까지.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만약 왔다 치고 여기서 이제 매매가 들어가야겠죠. 0.5 구간이나 0.618 이 사이에서 매매를 해야 될 테고, 매수를. 그리고 이 밑에 0.618 밑에서 이제 손절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대한 전파동에서 여기 정도까지 갔죠. 그러면은 여기 오면 난 자르겠다, 여기 넘으면 자르겠다, 혹은 나는 어, 파동 시작가에서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본 결과 위에서 자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다. 왜냐면 여기서 뚫려서 여기까지 오면 그거는 그 밑에까지 더 뚫을 확률이 높더라 라는 게 제 데이터고요.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씩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크게 해서 보면 여기서 이제 올라갔네 하고 0.5와 0.618 사이에서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어디로 둘 거냐.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음봉으로 확실하게 눌러주는 그런 구간이 없기 때문에 파동 시작가를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 다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기를 안 닫고 여기서 닿았다고 치면, 여기서 닿았다 치면 0.618 요 618에서 파동 시작가 사이에 받아줬던 지점들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아줬거나 아니면은 깊게 받아준 데들 있죠. 여기서는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만약 이 꼬리가 없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좋은 예시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기다가 거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서 한번 그 양봉에서 여기서 종가, 여기서도 왼쪽 이 캔들에서도 종가, 그리고 여기서 꼬리 종가로 끝났죠. 꼬리에서 끝났죠. 그랬을 때 이 하나 둘 세 번이 겹치죠. 그러면은 여기 넘으면은 나는 이 파동이 끝난다고 보겠어 라고 하고 여기다가 손절을 걸어 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랬을 때 보통 이렇게 올라가더라, 여기를 안 거치고 올라가더라, 그리고 여기를 뚫린다 하면 이 다음 여기 지지까지 더 뚫리더라, 여기를 지지 넘어서 더 뚫리더라, 이 말이고요. 뭐 더 볼 거 없겠죠. 뭐 해보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은 어떤 진입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을 좀 더 유연하게, 기존의 어떤 틀에 박힌 그런
방식보다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 1시간 봉 기준선 어떻게 이제 쓰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정배열이었다가 이제 5분과 15분 기준선이 역배열이 되면서 1시간 봉 기준선 아직 역배열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이에 캔들은 15분 기준선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든 뚫고 내려가든 할 텐데, 그 중립 구간에서는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고점은 높아지는지 저점은 뭐 낮아지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추세선도 그으면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이탈하고 다시 정비열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다시 기판갱피로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 뭐 좋은 거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